이건 대국민 갑질입니다, 장관. 최소 이해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 해명이 오락가락했어요.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제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이 이야기하면 고속도로고 야당이 이야기하면 불법 괴담이에요? 장관은 책임 행정으로 풀어야 될 이 고속도로 문제를 완전히 정쟁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반면에 행정 책임자로서의 성실성이 너무 부실하단 말이에요. 결국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일가 보유하고 자기 정체만 몰두하는 장관 모습에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관님, 저거 장관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사진인데 고속도로 백지화선언 덕택에 저렇게 많은 화환을 받으셨는데 흡족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실명 페이스북을 아무나 막 하나 보죠? 우리 보좌관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저에게 있죠. 예, 그 근거를 제공해야 될 사람은 또 누굽니까? 당연히 저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업을 엎어버리셨어요. 이건 대국민 갑질입니다, 장관. 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부 변경은 최소 이해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 해명이 오락가락했어요.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제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이 이야기하면 고속도로고 야당이 이야기하면 불법 괴담이에요?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 장관은 책임 행정으로 풀어야 될 이 고속도로 문제를 완전히 정쟁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 장관님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지만 정치적 퍼포먼스가 너무 세. 반면에 행정 책임자로서의 성실성이 너무 부실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확인됐지만은 결국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일가 보유하고 자기 정체만 몰두하는 장관 모습에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간단한 문제거든요. 노선이 변경된 누가 무엇을 근거로 변경했는가를 클리어하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런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제가 띄워놨는데 우리 일타 강사하시면서 전문가들이 최종 노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강상면 노선이. 그러니까 장관께서 강상면 대안이 최종 노선이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지금 16차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지금 전략 영향,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근거로 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들어갈 때 네. 예타안과 최종 노선 두 개를 놓고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역 회사가 최종 노선을 정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정부 지침이 뭡니까? 최종 노선을 정하기 위한 정부 지침이 뭐예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최종 노선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나 마음대로 뭐 전문가 몇 명 이야기 듣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그 용역사가 중간 보고할 때 최종 노선을 작년 11월에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BC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종 BC 분석이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환경 영향 평가에 앞서서 최종 노선을 정하기 위한 BC 분석을 해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법적 근거에 따라서 국토부의 지침에 따른 근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여기 비용 분석은 좀 나와 있어요. 일부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편익 분석이거든. 편익 분석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교통량 분석이 교통량 분석 가지고 교통 편익을 계산해 내야 되는 거죠. 엄밀한 계산은 최종 단계에서 하도록 돼 가지고 어느 게 유리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지침에 근거한 BC 분석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냥 가서 최종 노선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 업체가 얼마나 용감하면 이런 지침을 어겨서 BC 분석을 안 했겠나. BC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BC 분석을 내놓으세요. 장관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용역 회사가 BC 분석도 안 하고 정부 지침도 어기고 내피셜로 제안을 했는데 국토부가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갔다. 그렇지 그런 않습니다. 거예요. 그럼 국토부 뭐에 필요합니까? 100이냐 0이냐 이게 아니고요. 아니면은 어떤 30, 거냐? 50 빈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최종 노선을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국토부가 마사지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장관이 김건희 일가 땅 투기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BC 편익 분석은
기본적으로 통행량에 따른 수입과 공사비에 따른 비용으로 결정되죠. 타당성 조사 기관에서 그 기관에 대한 비시를 계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입증 내지는 납득 가능할까요? 저도 노선 변경이 김건희 씨 일가 때문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진심으로. 왜냐하면은 대통령 되자마자 사익 추구에 골몰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장관에게 있어요. 노선 변경 추진 주체가 국토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게 의혹 제기 근거를 대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토부가 변경하려는 노선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장관이 잘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따져볼게요. 양서면 그 원안은 예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BC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대안노선으로 제안된 강상면 안은 BC 분석을 안 했어요. 그거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강상면안이 왜 최종 노선인가? 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보통 경미한 조정일 경우에는 동일 노선으로 간주해서 예타 없이 생략하고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좀 큰 노선의 변경 경우에는 BC 분석 없이 최종 노선으로 제시될 수가 없죠. 더구나 용역사가 제시했다고 하는데 정부 지침에 따른 BC 분석값도 없이 제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터널이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뭐 6개, 그다음에 뭐 교량 16개 있는데 140억밖에 더 안 든다. 교통량 더 많다. 국토부 말만 믿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장관 하는 얘기는 뭐냐? 지금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BC 분석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강상면을 최종 노선 안으로 제한할 단계는 더더욱 아닌 겁니다. 지금 이제 장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더 안 들고 비용도 안 들고 교통량이 더 많다.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떴는데 양평고속도로 예타보다 사업비는 줄이고 교통량은 늘렸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국토부가 지금 노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가 제시한 걸 다 믿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향신문 같은 언론을 보고 제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사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강상면 대안이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은 해소될지 몰라도 대통령 이해 충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민들이 이 이해 충돌 문제도 해소되지 않으면 이걸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고속도로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이잖아요. 그럼 국민의 도로와 김건희 씨 일가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뭐 국민의 도로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찍부터 우리가 주식 백지 신탁을 하는데 공직자들, 최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장관도 예전에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일가 땅 피하고 김부겸 전 총리 땅 피하고 다 피해서 노선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동산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강상면이 최저간으로 된다면 김건희 씨 일가가 국민의 도로를 위해서 백지 신탁에 준해서 땅을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마 다 지금 발언 내용이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의가 있느냐고요? 제가 직접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 충돌 해소에 대한 건의 요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그 특혜 의혹을 배제하고서 양평 국민들에게 최선의 고속도로가 무엇인지까지가 저의 책임이고요. 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답을 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요. 대신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깊은 뜻은 저도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국민의 도로를 국토부 장관이 아니시죠? 국민의 도로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도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국토부 장관인데 거기까지 책임 못 진다. 그러면은 그건 국민의 교통부 장관이 아니죠.